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중 4가지 항목만 추려봤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용서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반대로만 행동하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나쁘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운동을 한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실천한다.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얼굴이란 얼이 담긴 꼴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틀어질까요?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얼굴, 안면 비대칭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안면 비대칭에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시게 됐나요? 제가 한의학 연구한 지가 이제 30년째 되는데, 네. 그 환자분들 보면서는 왜 한쪽으로 아플까? 한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보다 이전에 학생 때부터 잡지 모델들을 보면 그 잡지 네. 커버를 보면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코가 휘어져 있거나 또는 턱이 휘어져 있거나 또는 좌우 모습이 다르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들이 척추에 있고 근육에 있고 또 근막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됐죠. 네.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잘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얼굴 자체가 틀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얼굴 자체가 틀어지는 건데 이제 제일 많은 경우는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습관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은 물건을 줄 때 왼쪽으로 주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주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편측 저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근육이 턱을 당겨줘야 되는데 한쪽만 당겨주니까 그것 때문에 턱이 돌아가고 턱이 돌아가면서 목이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같이 돌아가게 되고 뭉치게 되고 그게 짧게는 목에서 좀 더 크게는 이제 자세를 통해서 흉추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얼굴이 결국 틀어진다는 얘긴데 네. 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이 좋아야 네.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는데 네. 얼굴이 틀어지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굴이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 이제 웃는 얼굴이 복 짓는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웃으면 안면 비대칭이 많이 감소가 되고 양쪽이
대칭의 형태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웃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마음의 평안도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건강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좋아지면 얼굴색이 좋아지고 좀 더 이렇게 분위기도 아주 까칠하고 날카로웠던 데서 좀 이렇게 부드럽고 특히 여성분들은 우아하게 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안면 비대칭을 치료해주면 이게 또 얼굴만 가는 게 아니라 안면 비대칭이 전신 증상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치료해주면 화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서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고 뭐 리프팅도 되고 또 화장도 잘 먹고 대칭이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 셀카 찍을 때도 그렇고 이러면서 다들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네. 비대칭이 좀 대칭으로 완화가 되면 네. 관상도 좀 변하나요? 그럼요. 관상도 변하죠. 이제 관상책에 보면 관상은 불려 골상이요, 골상은 불려 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뼈가 틀어져 있는 게 이 관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게 심상,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의 버튼, 좋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 화합을 이야기하는 거, 작은 영역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봐서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한의학적인 치료, 특히 FCSD 턱관절 치료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대칭이라면 네. 이 대칭이 그냥 봤을 때 대칭이다가 네. 아니라 정확히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로축이 있고요. 그리고 네. 가로축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쓰죠. 세로축으로는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콧대하고 인중 라인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볼 때는 목뼈 1번, 2번의 축과 다른 목뼈들의 극돌기하고가 이 좌우가 대칭이 되면서 쭉 일렬로 맞춰져 있는지 이런 네. 것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이제 눈선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콧망울 라인, 그리고 입술 라인, 양쪽 귀를 연결한 라인, 그리고 어깨 라인하고 전체를 같이 볼 수 있죠. 그럼 좌우의 대칭을 판단하는 기준은 코가 되겠네요. 코가 중요한데 코도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음식 씹는 것에 따라서 코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까지도 틀어지나요? 네, 코까지도 틀어지고요. 눈의 크기도 달라지기도 하고 광대뼈 위치도 달라지기도 하고 이 뺨의 라인도 달라지기도 하고 입술, 꼬리, 눈초리도 변화가 생겨요. 보통 치료를 하면 눈초리도 조금 올라가고 입꼬리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코도 양쪽으로 대칭이 되고 콧망울 이런 것도 좋아지죠. 물론 이제 이 다 연결되는 전신에서 연결되는 근육이랑 그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치아의 교환면이라고 해서 음식을 씹을 때 치아들이 맞는 음식 이 라인이 음식을 한쪽을 씹는 사람들 오른쪽으로 많이 씹는 사람들 오른쪽에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어느 쪽으로 많이 씹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치아들이 있는 특히 전치부 대문이나 전치부 위에 쪽이나 아래 쪽에 있는 이 치아들의 위치 또 다른 치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치료해주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치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해주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총생이라고 하는데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기설기 있는 경우 있죠.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제 뭐 필요하다면 악공을 좀 넓혀주는 치과 치료를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만 아니라 치아 치료를 하고 나서 훨씬 멋있어진 분들이 많죠. 오히려 또 반대로 이제 이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좀 인상이 안 좋아진 배우들도 있고요. 네네. 예, 그런 배우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좋아진 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 이렇게 옛날 사진 보면 치아 교정하기 전에 얼굴하고 치과 교정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아가 교정하면서 턱관절의 위치와 정상이 아마 좀 많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좌우 밸런스도 맞추게 되니까 기량면에서 탁월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죠. 네, 사실 안면 비대칭의 네. 그 기준인 좌우는 네, 굉장히 이해가 가는데 네. 상하도 대칭을 봐야 하나요? 저는 상하도 대칭을 보는 편입니다. 네. 세로축만 보는 게 아니라 가로축에서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하고 입술하고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평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역할들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보면 거의
일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눈동자하고 코하고 콧대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이게 T자의 형태로 직각이 돼야 되는데 직각이 아니라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치료해주면 좋아지는데 이게 또 척추하고 같이 가거든요. 아. 그래서 척추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이 콧대가 틀어져 있고 또 다리 꼬는 분들이 콧망울이 틀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골반 틀어져 있는 것 같이 연결되고 그게 또 광대뼈에도 나타나고 이 양쪽 턱 라인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거나 또는 한쪽으로 음식을 씹거나 또는 뭐 구안화사 후유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장애 문제들하고 같이 나타나고 뭐 어떤 뭐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그럼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장애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장애 문제로 인해서 어깨나 이런 데가 잘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련의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따로따로 하나하나 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유기체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을 풀어주면 빠른 시간에 좋은 효과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후라고 하면 네. 어떤 곳을 보는 건가요? 아, 전후는 이제 우리가 옆면에서 보면 이제 네. 튀어나와 있는 곳, 광대뼈나 콧대나 눈두덩이나 이런 네. 곳을 얘기를 하죠. 여기인데 또 이제 귀의 높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세면에서 봤을 때도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턱을 세우고 네, 들고 네. 있는 분들이 별로 좋지 않고요. 이 또 뺨 있는 부분이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분,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 있으세요. 네. 예,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랑 그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 전후 비대칭까지 같이 있는 경우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들은 광대뼈 높이가 다른 경우들이죠. 네. 좌우의 광대뼈가 앞뒤로 조금 틀어져 있으면서 이게 보통 이게 위아래로 같이 틀어져 있으면서 앞뒤로도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좋아지고 또 음식을 한쪽으로 오래 씹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뭐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서 뒤로 꺾여져 있는 형태로 XY Z축상에서 보면 두 방향 또는 심하면 세 방향까지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보는 거죠. 그 입체 공간, 우리 머리가 두개골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얼굴은 뒤에 있는 두개골이 23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이 23개의 뼈가 틀어진 것 때문에 얼굴 틀어진 거여서 얼굴만 치료하려고 그러면 잘 안 낫는데 목뼈와 턱관절을 이용해서 후두골부터 저편골의 위치를 조절해주면 두개골 가운데 있는 저편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면서 두개골 23개 뼈가 가장 좋은 형태, 그 사람한테서 제일 작은 형태로 가면서 안면 비대칭이 대칭의 형태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의 그 뇌의 기능까지도 정상적인 기능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안화사 후유증이나 안면 비대칭이나 아니면 눈떨림이나 뭐 비염이나 이런 두개골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지죠. 그러면 그냥 얼굴만 조금 네. 더 보기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좀 더 그쵸. 건강해지겠네요. 그렇죠.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게 네. 치료를 받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길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네. 그게 우리 몸 전체를 변형시키는 것들 중에 자세나 또는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체성분 검사도 하루 해보는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게 척추 기립근을 비롯한 자세 유지근들이 사용되는데 이것도 결국 근육이거든요. 네.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어야 현재 상태대로 유지를 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는데 이 근육량이 적어지면 이 힘이 떨어지죠. 마라토너들이 42.195km를 뛰는데 다 마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 충분한 에너지 또 훈련과 단련에서 에너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이게 현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주려면 치료받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지면 얼굴 좋아지면 또 안색이 좋다 무슨 네. 좋은 일 있냐 이런 얘기하고 또 안색이 좀 나빠지면 무슨 뭐 걱정 있으세요 뭐 안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되죠. 좋은 일 있고 뭐 연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거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얼굴이 좀 우리 몸 상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형상의학에서는 이제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그 생김새가 어떤 장부들의 그 강약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른 목골로 생겼으니까 또는 이 사람은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또는 이 사람은 네모의 형태로 생겼으니까 또 그런 뭐 이 사람은 팔다리가 길다 네. 또는 이 사람의 체격이 크다 뭐 왜소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체만 아니라 색깔과 또 그 사람의
건실도, 건장하고 튼튼한 정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한방 성형에서도 그러고요. SSP 성형실 같은 데서는 전신의 근육들이 얼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예를 들어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랑 눈 밑에 처지는 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깨 쪽 운동을 해주거나 그쪽에 치료를 해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서로 연결되는 경락과 장부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FCSD 턱관절 균형약을 치료를 해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해요. 얼굴 아픈 데를 치료해 주는데 아픈 데도 좋아지면서 얼굴도 좋아지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양악수술했나, 뭐 성형수술했나 이런 정도까지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면 비대칭은 네. 결국 우리 몸의 전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눈, 코, 입만 어떻게 조절한다 이렇게 해서는 좀 치료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만 맞춰 놓으면 다른 데가 또 약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를 또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 전체를 같이 보면서 그 핵심이 되는 곳, 축이 되는 곳, 중심이 되는 곳을 잡아주면서 치료를 해주면 다른 부분들이 점차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형태, 가장 건강한 형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으로 턱관절과 목뼈 1, 2번을 네.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저희 치료의 목표는 저는 저평골이라고 하는 두개골 바로 밑에 있는 이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 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저평골의 정상적인 위치를 찾으려면 뭐 CT나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 매번 치료하면서 그거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 끝으로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턱관절의 균형을 찾아서 목뼈 1, 2번의 정상 위치를 가게 해주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얼굴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고 뭐 비염이나 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주신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네,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네, 몸이 아플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파도 틀어져 있어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좀 찌그러졌지만 뭐 이 정도는 타고 다닐만 해. 뭐 약간 뭐 지금 엔진오일 교환할 때가 됐지만 뭐 한 100km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번 주는 좀 바쁘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엔진오일 바꿔야 돼.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 있는 분들이 다른 불편함이 없으시면 안면 비대칭을만 치료해도 치료가 빨리 되는데 다른 불편한 게 나타나면 그 증상이 치료가 되면서 안면 비대칭도 같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고요. 이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일단 이분의 척추나 다른 부분에 약간의 문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안면 비대칭이 호전이 되면 네, 좀 전신에 있던 다른 문제들도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가니까 상응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죠. 사람을 아주 미세하게 보면 DNA 이중 나선 구조, 스파이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나선 구조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될 때도 양방에 사는 성형수술처럼 딱 치료를 한번 딱 받으면 탁탁탁 맞춰지는 게 아니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호전하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사람의 가장 좋은 형태를 바뀌게 되거든요. 네. 내호흡을 통해서 이 두개골의 형태가 한쪽은 앞쪽, 한쪽은 옆쪽으로 이렇게 내척수의 고름에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 두개골들이 이렇게 틀어졌던 것들이 맞춰져 가면서 꼭 큐브 같아요. 큐브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부피도 커지는데 큐브가 딱 맞춰져 있으면 제일 작은 부피가 되는 것처럼 두개골, 안면 비대칭이 같이 개선이 되면 그 사람한테서 제일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한 모양이 되죠. 그럼 실제로 좀 호전이 됐던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치료하고 있는 여학생 중에도 이제 안면 비대칭이 개선되면서 생리통도 줄어들고 비염도 개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턱이 조금 틀어져 있고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 그랬던 경우였는데 치료하면서 생리통도 줄어들고 턱도 좀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염의 이 불편한 증상들 이런 게 같이 좋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뭐 덤으로 키도 커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몸이 실제로 보완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나요? 그렇죠. 예, 뭐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결혼한 지 1년 6개월 넘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예, 이게 임신 때문에 왔는데 네네. 치료받으시다가 이제 턱관절 통증이 같이 있으니까 생리통도 심하고 손발도 차가웠던 분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원장님 이거 치료받으면 손발이 따뜻해지냐고, 따뜻해진다고, 치료받아 보시자고. 그래서 한 FCST 치료로 12회 23번 정도로 3개월 정도 치료받으셨는데, 치료받는 중에 손발도 따뜻해지고 생리통도 거의 없어지고 되게 많이 좋아졌죠. 근데 치료 끝나고 나서 이제 2개월쯤 됐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왜 임신이 안 되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그랬더니 치료 끝나고 나서 3개월째 되는 주에 임신 8주 됐다고 고맙다고 전화 오셨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셨죠. 예, 이분이 기억나는 게 처음에 왔을 때 얼굴도 부어 있고 좀 이 광대뼈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누른 것처럼 이렇게 쭉 네.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치료하면서 약간 이렇게 부어 있는 것도 빠지고 광대뼈도 들어가고 약간 더 갸름해지면서 옆면이 좀 더 발달해지고 콧대도 좀 더 나타나면서 정말 성형수술한 것처럼 많이 예뻐지셨어요. 네. 그리고 또 원하는 출산까지 하시게 됐다니까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짝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고민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해결이 되나요? 네, 제가 치료했던 사례는 통풍이랑 사구체 신염 때문에 양방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통풍이랑 사구체 신염은 다 완치가 됐는데 네. 이분이 발이 아파서 오셨어요. 남편이랑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해도 30분을 채 못 걷는다. 그래서 오셨는데 발바닥이 아픈 경우는 이게 여기가 허리뼈 5번의 문제거든요. 허리뼈 5번은 목뼈 1번하고 통하고 목뼈 1번인 뇌로 가고 뇌에서 몸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 관문에 해당하는데 목뼈 1번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목뼈 2번 축과 같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좋아지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치료를 해드렸는데 한 달 동안에 20번을 매일 오셨어요. 그래서 FCST 치료 CBA하고 TBA 착용하시고 하니까 걷는 것도 2시간 반 이상은 걸을 수 있게 됐고 눈 크기가 달랐는데 크기도 같아지고 광대뼈도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들어가시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픈 게 없어지는 걸 치료하러 왔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턱과 목을 치료했더니 아픈 게 없어지면서 더불어 얼굴이 예뻐지더라. 예, 근데 만약에 전신 증상으로 그런 증상이 없으면 얼굴이 좋아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네. 그 굉장히 얼굴이 많이 호전됐다는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 중학교 1학년 남학생 그 쌍둥이인데요. 네. 이게 좌우 높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그냥 딱 봐도 제가 어디 한 대 맞았나?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네. 이거, 또 어머니까지도 그러시다. 예, 어머니는 조금 덜한데 이 학생이 훨씬 더 심했어요. 어머니는 안면 홍조가 되게 심한 분이었는데 네. 안면 홍조도 제가 치료해 보니까 제가 치료해 본 경험으로는 한 4, 5회 정도 치료하면 한 번 치료할 때마다 얼굴 붉은 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본인도 느끼고 옆에서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드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인데 36주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잔병 치료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잔병 치료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인체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들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면역력 저하되는 원인들이 물론 이제 먹고 마시는 거나 뭐 이런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전체적인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들, 축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축을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얼굴 한쪽이 뒤로 쑥 들어가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거는 얼굴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턱을 맞춰줘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근육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게 되면 두개골들이 알아서 맞춰주면서 좋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이 형제가 같이 우리 한의원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한 달에 2cm가 컸어요. 네. 한 달에요? 네, 그 보통 한 달 치료하면 한 1cm 정도 전후로는 이게 효과 크는데 네. 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 좋은 아이들 보통 한 1cm 내외 정도로 크는데 이 학생들은 두 명이 다 2cm를 컸었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비염이 있는 거고 이 학생은 이제 좀 얼굴 안면 비대칭하고 다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치료했는데 이 치료하면서 이 호전되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얼굴이 좋아지는 것만 아니라 전신 증상이 같이 좋아지는 걸 보고서 진짜 좋아지는 게 맞구나. 그럴 걸 이제 본인들도 바지가 짧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느끼는 주변에서 엄마도 그렇고 같이 형제니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되게 좋아지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또 얘들이 많이 아팠는데 덜 아프게 되니까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게 됐죠. 네.
안면 비대칭이 네. 그럼 좋아질 수 있는 습관 같은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저희는 턱관절의 문제라고 보니까 턱관절을 좋게 해주는 방법이어야 되는데요. 음식을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른손잡이다 이런 분들은 왼쪽으로 한 55, 오른쪽으로 45 이게 퍼센트 정도씩 씹는다고 해도 오른쪽을 많이 씹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턱을 한쪽 손으로 이렇게 턱을 개면서 뭐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습관이나 손톱 무는 거라든지 끔 씹는 것도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그런 거 안 하셔야 되고 끔 씹는 것도 양쪽으로 하셔야 되고 잘 때 엎드려서 자는 것도 좋지 않고요. 한쪽으로만 자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고 또 이게 전후의 문제에서 치아가 아래쪽 치아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표준형 장치를 착용하시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하시거나 해서 아래쪽 치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 얼굴이 네. 틀어졌던 게 고쳐진다. 사실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 네. 치료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뇌신경이 9개가 있는데요. 네. 이 뇌신경들을 조절해주면 뇌가 조절이 되거든요. 뇌가 조절이 되면 전신이 조절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턱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축이 목뼈 1, 2번에 있는데 이 목뼈 1, 2번이 뇌신경 3번 뇌신경하고 연결되고 또 그 턱관절 옆으로 양쪽으로 근육 136개의 근육들이 이제 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근육들이 뼈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뼈 자체를 직접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근육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자극이 간다는 얘기고 그럼 그 신경들의 자극을 가는 뇌나 척추들이 틀어져 있는 부분을 맞춰주면 좋아지는 거죠.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균형이 깨져 있는 그 균형 라인을 맞춰주는 것, 균형점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 말씀 주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수평 라인을 그쵸. 맞춰주는 그런 네. 원리가 되겠네요. 네, 수평 라인을 맞춰준 상태에서 그리고 턱을 좌우 중에서 앞뒤 중에서 또 상하 중에서 턱 자체 내에 4차원적인 중심이 있거든요. 네. 전후 좌우에다가 비행기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그런 원리처럼 비행기 조종관 움직이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턱관절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또 경추의 척추 레벨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네. 보이지 않는 그 신경이나 척수액의 흐름이나 또 그 위를 지나가는 경락 이런 것들이 인체는 거의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 양방에서는 뭐 경락이나 기 이런 걸 설명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있는 것들을 좋아지게 해주고 또 기라든지 이런 에너지 같은 것 또한 마음이나 영적인 부분까지도 곱게 하고 좋은 부분을 선택했을 때 감정과 이성이 정상적으로 조화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치료를 해주면서 느껴지는 것은 유머 있고 잘 웃는 분이 네. 빨리 나아요. 그리고 닥터들도 치료하시는 분들도 좀 유머 있거나 잘 웃거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서 좀 더 빨리 낫고요. 근데 사실 네. 뭔가 좀 내가 한쪽으로만 씹었다든지 이런 네. 생활 습관으로 인해 틀어진 건 네, 상대적으로 잘 치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네, 아니면 네. 뭐 얼굴이 뭐 압력이 가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아예 틀어져 버린 후천적으로 뭔가 강한 압력이 있던 분도 그렇죠, 치료가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 그런 분들도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분은 2013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17년도에 왔던 분인데요. 이제 콧대하고 인중하고 틀어져 있고 턱도 같이 틀어져 있는 분인데 이 마약성 진통제도 잘 안 들었던 분이고 고통이 심해서. 그렇죠. 그리고 걸을 때도 벽 짚고 걸으시고 아기처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으셨던 분이신데 네네. 이런 분도 치료하고서 좋아진 분이 있고 또 이제 치아가 하나 좀 결손이 돼가지고 턱이 많이 틀어져 있는 분 그러면서 두통이 있으면서 네. 수면무호흡증이랑 코골이 있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마치 맞춰주고 그러니까 남자분인데도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하시면서 좋아졌던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보고 치료하고 난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보면 본인은 본인 얼굴을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차이 나는 것들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치아에 결손이 생겼는데 그 치아를 메운 게 아닌데도 이 치료로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호전이 됩니다. 근데 제일 좋기는 보통 이제 치아가 하나 결손이 돼서 오래되면 그 옆쪽에 있는 치아들이 그 결손이 된 위치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금니를 한쪽만 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어금니가 있는데 왼쪽을 뺐다고 치면 왼쪽에 있는 어금니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살집이나 이런 게 뒤로 조금 그러니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진 찍어서 보면 앞뒤나 전후나 이렇게 비교해서 찍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 네, 정말 좋은 치료예요. 턱 자체가 틀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쵸, 조금 그쵸, 뭐 그쵸. 입이 비뚤어진다 이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냥 턱이 좀 그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교합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예, 또는 이제 습관 또는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래서 나타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한 분은 24시간 두통 환자였어요. 아, 24시간이요. 예,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래쪽 치아 하나만큼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분이 있는데 네. 네, 그 치아 하나만큼이 틀어져 있으니까 턱이 위아래가 이렇게 좌우가 안 맞죠. 근데 이분이 이제 좌우 중심 맞춰주고 전후 중심까지 같이 맞춰주니까 24시간 있던 두통의 정도도 줄어들고 또 다른 증상도 좋아지고 또 상악 전체의 모양도 정상적인 위치. 이런 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대문이 위쪽 대문이나 아래쪽 대문이가 좀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맞춰지죠. 참 신통하고 좋은 치료예요. 그러면 얼굴도 납대되어 있던 게 조금 더 이렇게 갸름해지면서 예뻐지고 같이 변하게 됩니다. 부정교합이 네, 이렇게 고쳐질 수가 있나요? 부정교합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해봐야 될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네. 아주 어려운 분들은 희망인 분들은 치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 치과 치료만으로도 부족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턱관절 치료를 FCSD 턱관절 치료약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네. 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외형적인 네, 그런 네, 부분인데 네, 그 원래부터 나기를 네, 좀 턱이 뭐 네. 크다든지 아니면 약간 주걱턱 이렇게 네, 좀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보완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앞뒤로 나와 있는 경우나 또는 너무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아 자체가 밑에 치아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네. 그 밑에 턱이 너무 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턱을 좀 적게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치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근데 치과에서 하셔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앞으로 나와 있거나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제일 빨리 좋아진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네. 한 달이 안 돼서 앞으로 나와 있던 치아가 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 형태도 약간 조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엔 네. 약간 일그러진 것처럼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치료를 하니까 얼굴도 훨씬 더 예뻐지고 콧볼이도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졌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장기에 있거나 또는 치아가 연고치를 바뀌는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좀 더 뼈나 인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영향을 보여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가역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에 좀 훨씬 빨리 낫고 성인의 경우에도 하면 좋아지는데 좀 치료 기간은 몇 달 또는 몇 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네, 오늘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안면 비대칭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현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네. 드시는데 이게 몸에 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요, 현미가 한약재입니다. 아, 현미가요? 예, 쌀이 한약재입니다. 보리도 한약재지만 저도 현미를 쓰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현미는
쌀 중에서 도정이 좀 덜 된 쌀을 현미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쌀인데 약간 그무스름하다. 그래서 금월 현자를 써서 현미라고 하는데 아, 네. 네, 이 현미에는 쌀겨하고 배아를 제거하고 배유만 남겨둔 걸 백미라고 그러는데 요 백미가 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쌀을 곡식을 걷어서 벼에서 껍질만 제거한 게 현미고 여기에서 이제 도정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9분도미, 7분도미, 5분 뭐 이렇게 이 비율이 정해지는 쌀들이 되는 거죠. 여기 현미에는 백미에는 없는 쌀겨랑 배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현미에는 단백질도 좀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미가 백미보다 먹으면 단백질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들 식이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현미에는 당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똑같은 쌀을 먹어도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이 낮춰주는 역할들도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적정 체중 유지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 같은 걸 같이 하셔서 할 때 이렇게 식습관을 반드시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현미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혈압이나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것도 당지수가 낮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분들한테는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이어트 할 때 현미 먹어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런 건가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이렇게 도정을 적게 하니까 네. 쉽게 말하면 쌀 안에 식이섬유나 미네랄이나 비타민 또 그리고 껍질들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도 갈아버리면 바로 우리가 먹기는 되게 쉬운데 네. 그렇게 되면 먹었을 때 우리 인체 내에서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혈당이 올라가요. 당분이 많이 흡수가 되는데 좀 덜 도정된 것일수록 조금 더 거친 상태, 원래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수록 먹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흡수도 조금 천천히 되고 혈당이 또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식사량, 포만감이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식사 양도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화가 좀 덜 되니까 이것을 계속 소화시키느라고 위만 아니라 장에서도 운동을 많이 시켜주니까 장 기능도 개선이 되고 장 기능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면역력도 증가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때 생기는 변비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때 드시면 좋습니다. 또 현미가 이제 스트레스나 그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독소 배출도 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노폐물 쌓인 것들도 잘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결국 현미가 해독 작용이 있게 되는 거고요. 현미에는 비타민이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있기 때문에 항염, 항노화, 항암 이런 데도 많죠. 평상시에 그 사람이 뭘 먹느냐 어떤 걸 주로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주거든요. 장 상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숨을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이제 주로 먹는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어떤 걸 먹느냐, 주식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현미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한데 네. 도정을 좀 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먹고 나면 좀 까칠까칠하다. 그래서 싫다 이런 분들도 있죠. 이게 네. 섬유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데 최대한 오래 꼭꼭 씹으시고 그리고 천천히 씹으시고 보통 한 30회 정도 이상은 씹으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좋은데 그럼 난 소화기관이 안 좋은데 어떡하냐. 네. 그런 분들은 좀 충분한 시간, 뭐 12시간도 괜찮고 뭐 이렇게 충분히 물에 불려가지고 또는 압력밥솥에 해서 충분하게 익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부드럽게 조리해서 한 다음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화가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발화현미를 드시거나 하시는 거 괜찮고요. 또는 뭐 찹쌀로 되어 있는 현미, 찹쌀 현미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현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인재입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65, 네, 71kg에서 73kg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안 하고 할 때고요. 네. 그리고 49년생 7월 8일생입니다.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뒤에서 말입니다. 이명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고 나면 또 소리가 매미 소리 같은데 그 맴맴 소리가 아니고요. 네, 그냥 맴하고 길게 늘어지는 소리 아니십니까? 네, 그게 사고 나면 소리가 더 크고요. 네. 낮에도 막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그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는데 한 5년, 10년 이상? 5년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요. 네. 3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네, 고지혈약하고 네. 고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것 외에도 다른 또 불편하신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별로 없고요. 가끔 머리가 아팠었는데 네. 그게 술을 끊고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명이 양쪽에서 같이 생깁니까, 아버님? 근데 양쪽에서 같이 들리는데 왼쪽이 조금 더 심합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차 문을 닫고 있으니까 좀 들리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심하고 조금 지나면 나아지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바쁘고 네. 그 복잡할 때는 네. 제가 느끼질 못하니까 그렇고요. 네. 조용할 때는 지금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좀 크게 들립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요. 네. 아침에 크게 들린다라는 얘기는 아침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 체액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네. 체액 안에 조직액이나 삼출액이나 이런 것들, 액체 성분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척추하고의 신경성하고의 문제들이 좀 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무시기 전에 네. 2시간 이내에는 물이나 주스나 음료수, 과일 같은 양을 좀 적게 드셔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물은 잘 먹는데 말입니다. 다른 건, 예. 주무시기 물도 2시간, 적게, 주무시기 2시간 이내만 적게 드시고 그 이후에는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체액에 너무 과해서 생기는 거니까 움직이면 좋아진다. 신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아침에 심하고 좀 움직임이 네네. 가벼워지는 경우들에는 체액의 절대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2시간 전에는 주무시기 2시간 이내에는 그런 예. 몸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체액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도록 2시간 이전에 먹어 드시면 거의 이제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가셔서 몸을 좀 가볍게 해주실 수 있으면서 체액들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몸이 피곤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비 오는 날 물 많이 먹고 자면 피곤해지거든요. 예. 네. 다시 제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몸 안에 물이 많아지면 네.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거나 과일을 많이 먹거나 주스를 많이 먹거나 이러고 자고 나면 아침에 퉁퉁 붓고 힘들고 손도 잘 안 쥐어지고 뻑뻑해지는 것처럼 세포들 특히 귀 내에 있는 소리를 담당하는 그 와우 세포 내에 있는 유모 세포들이 약간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쪽에까지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체액의 공급량을 조금 줄이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들렸다가 안 들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치료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같이 하고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네네. 왼쪽하고 오른쪽 양쪽이 똑같지 않고 왼쪽만 더 그렇다고 하는 예, 것을 조금 봐서 차이가 예. 조금 납니다. 예, 차이가 근데 난다. 네, 네. 차이가 난다면 그러면 저 진료를 받아야 돼. 지가 저 대학병원에 가서 그 하니까요. 뭐 귀 안에 뭐 상처가 나서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안에 이제 네. 소리를 증폭시키 원래 이게 이명이라는 게 정상적인 소리가 뇌로 가주지 못하고 그 유모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뇌에서 이상한 신호가 있지 않느냐라고 다른 신호를 주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 소리의 충돌, 신호의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얘들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도록 정상적인 자극을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모세포들이 정상적인 형태로 조금씩 살아나게 됩니다. 네. 아, 네. 네, 시간 관계상 그럼-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 차이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감정의 조절도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턱 관절도 좀 네. 틀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턱 관절 치료하시는 한의원이나 그런 곳을 가셔가지고 근데 진찰 한번 저 받아보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찾아갈 수 선생님 있는 지금 한의원 시간 어디-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